네, 오늘의 핫 이슈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원 선수가 드디어 이제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잔류죠, 잔류. 네, 원소속팀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계약을 공식 발표했고요. FA 미아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삼성 김원곤 선수가 팬들을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악플을 담. 네. 그래서 취재 요청에 한번 저희가 응답해서 답변을 준비했고요. 삼성이 지금 시범 경기 1위를 질주 중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대구 개막전 표가 벌써 거의 매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정찬현 선수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키움 히어로즈가 27일에 정찬 선수 계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에 이제 최대 8억 6천만 원인데요. 네. 뭐 이제 그 중에 계약금이 2억 원, 연봉이 2억 원, 인센티브가 최대 2억 6천만 1억 원입니다. 3천씩에서. 네. 지난해 연봉이 2억 8천인데 FA 미아로 계약이 안 돼서 노심초사했죠. 근데 이번에 이 계약은 좀 독특하다. 어떤 면에서? 오늘 27일에 계약을 했고 하루 전인 26일에 정찬현 선수 에이전트가 키움 고영욱 단장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먼저요, 에이전트 쪽에서. 단장이 마지막 오퍼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2년 계약은 맞는데 계약금이 그때는 1억 5천에 연봉 1억 원씩 옵션을 연간 5천만 원씩 해서 2년에 4억 5천만 원. 근데 이걸 딱 이야기를 했는데 키움에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내부 평가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움 관계자가 네. 선수가 제시한 금액을 보니까 좀 짠하더라. 선수의 간절함이 보이더라. 네. 그래서 2년간 총액 4억 5천만 원 수준인데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구단의 평가 금액, 선수에 대한 기대치 반영. 그래서 이제 선수에게 이 오프한 금액대로는 못하고 이것이 구단 제시액이다 하면서 거의 뭐 한 2배 가까운 4억 5천에 8억 6천을 딱 선수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감사. 더 준 거죠. 사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뭐 처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거의 이런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FA를 선언하고 나간 상태에서 선수가 원하는 거에서 거의 더 준다?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키움이 이제 정찬원 선수가 지난해 연봉이 2억 8천입니다. 선수가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완전히 좀 그러니까 지난해 FA 선언하기 전에 키움이 FA 선언을 안 하면 계약을 하겠다. 근데 FA 선언을 하면 그때는 키움하고 같이 가기가 어렵다. 어떤 것도 개런티 해줄 수 없다. 처음엔 굉장히 냉정하게 구단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뭐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뭐 정찬원 선수는 잡을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선수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키움이 아마도 처음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평가를 했던 금액에서 약간 좀 그 연관성은 있겠죠.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정찬원 선수가 어쨌든 이제 FA 미아를 탈출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소문이 계속 좀 들려왔었어요. 정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팀이 또 있다. 있었죠. 있었고. 근데 어떻게 됐죠? 롯데 같은 경우도 관심은 있었습니다. 관심은 있었고. 근데 또 뭐 다른 팀들도 관심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움이 선수 보상은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겠다. 지난해 연봉 2억 8천인데 보상을 받으면 5억 6천입니다. 연봉까지 하면 이것이 뭐 부담이 되죠. 아주 적지는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셀러리 캡이 FA 시장에서 또 구단들의 선수를 뭔가 운영하는 선수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부분인가를 다 봤어요. 맞아,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방출을 했어요. 그래서 몸값이 좀 작은데 뭐 5천 6천만 원 정도 되는 선수들 많이 방출합니다. 선수 새로 영입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고. 근데 키움은 뭐 원소속 구단이니까 입장이 다르겠죠. 보상 규모가 당연히 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 정찬원 선수가 이제 훈련을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이제 몸을 만들어 오고 있다. 그다음에 부상 뭐 이런 우려도 이제 없고 좀 개인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지금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합류를 하게 되면 키움은 이제 뭐 고영욱 단장도 선수 몸 상태 일단 체크.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복귀 스케줄을 그때부터 마련하고 뭐 1군의 코칭 스텝이 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본인은 뭐 선수 본인은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기회 주신 만큼 최선 다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찬호 선수까지 해서 네. 아직 강민호 선수가 강효 선수 네. 이제 은퇴를 거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이 이제 네. 야구 관련 다른 어떤 뭐 아카데미라든지 네. 그다음 유튜브 또 계속 영상을 좀 올리고 있던데. 네. 사실상 FA 시장이 이제 드디어 네.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이번 것 주 이제 같습니다. 네. 개막합니다. 네. 개막하죠. 근데 개막을 앞두고 좀 저도 소식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어떤 네.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바로 삼성 라이온즈 김원곤 선수가 그동안 악플을 달았던 팬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소수죠, 소수. 네. 아주 소수. 사실 뭐 저희 채널에도 이걸 네. 좀 취재해달라 야구부장님 하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여러 개 올라왔었습니다. 네. 무작위 대량 고소했다던데 알아봐 주세요. 네. 또 대대적인 고소를 접수했다던데 네. 이게 사실 뭐 선수 부진에 대해서 욕하는 게 이제 팬들 사이에서 좀 흔한 문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아닌가 뭐 네.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야구부장님 최근에 김홍근 선수 본인 욕한 사람들을 고소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순간에 딱 한 번 욕한 것 가지고도 고소했다는데 네. 이제 사실 이번에 고소한 게 아닙니다. 지난해 김홍근 선수가 엄청 부진해요. 부진했어요. 네, 본인도 뭐 인정 안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1군 11시즌을 뛰었는데 1군에서 50경기 이상을 뛴 시즌 뭐 7, 8시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부진한 시즌. 김원근 선수가 네. 뭐 빼어난 뭐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체 멤버로서 뭐 타 팀에 가도 쏠쏠하게 네. 활약을 네. 어느 정도 했었는데 지난해는 뭐 43타석 연속 무안타. 네. 타율은 이제 1할 9푼. 그리고 팀 부진하고 맞물리면서 팬들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뭐 주장 뭐 롤도 맡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원권 선수에 대한 뭐 커뮤니티 욕뿐만 아니라 선수하고 선수 부인의 SNS에 DM 이제 악플까지 쏟아지는데 네. 그 이제 뭐 약간 충격적인데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족 욕, 뭐 니는 뭐 남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족 욕, 그다음에 아이를 흉기로 해코지하겠다 그런 이제 악플. 저도 사실 이거 보고 너무 좀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악플들을 모아뒀어요. 모아둬서 고소를 진행을 한다고 가족들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네. 액션을 취했죠. 지난 시즌에 이제 고소가 되고 네. 변호사 선임을 해서 네. 경찰을 거쳐서 검찰로 이관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소를 하면서 피의자들한테 네. 이제 연락이 통보가 가서 가니까. 이번에 이제 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절차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몇 개월 전에 일이 이제 네네. 알려진 건데 네. 사실 이제 뭐 대대적으로 고소를 했다, 무작위 고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김원고 선수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네. 아니라는 입장인데 가족을 이제 걸고 넘어진 부분 그리고 아이에 대한 협박도 재질이 나쁜 일부 악플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을 했다고 이제 구단 쪽으로도 제가 좀 취재를 조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눈먼곤 정도의 이 별명들 뭐 그러니까 성관이 나쁘다 해서 별명이 뭐 많습니다. 김홍근 선수 별명이 많은데 안 좋은 별명이 주로지만 네. 이러한 별명에 대한 언급 비판은 뭐 아예 뭐 그냥 패스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댓글을 고소를 했는지는 정보보호법 때문에 저도 그리고 다른 네. 분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근데 김원권 선수가 부진할 때 집 앞에 플랜카드까지 내건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플랜카드까지. 플랜카드까지. 네. 그러면서 네. 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아주 네.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고 제가 이제 삼성 구단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고소 인원은 대략 한 15명 정도. 그 정도. 그렇군요. 변호사 네. 선임해서 고소 진행.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고소가 되니까 선처를 호소하는 SNS DM 다이렉트 네, 메시지를 네. 막 선처를 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그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이 아주 지금 많이 보내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선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주위에 밝히고 있는데 저한테 우리 채널에 많은 댓글 주신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 선수가 야구 못해서 야구 개판 좀 치고 있네. 아이 개판 좀 치지만 이렇게 비판 좀 했다고 해서 팬들을 고소를 했다. 이거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거의 아니신 것 같고 아니겠죠. 네. 아마 아니시고 전에 듣고 나서 네, 선수가 네. 이렇게
팬들 고소한 이게 이런 말이 일이 있을 수 되느냐. 있나. 네. 그런데 주로 아주 좀 정도가 심한 악플들 그래서 네. 선처할 생각이 없고 고소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주에 밝히고 있고 김홍건 선수 이제 허리 부상 재활 중인데 조만간 이제 팀에 합류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네. 이게 뭐 스포츠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지는 않았고 연예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 고소를 그렇죠. 진행하는 게 일부 네. 악플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삼성 구단에서도 이제 사실 이게 선수가 이제 개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구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또 할 네.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네. 선수의 이제 법적인 권리인 거죠. 또 어떤 네. 법에 기대서 본인이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인권이니까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악플에 대해서 유명인이 고소를 진행을 하면 뭐 여기는 야, 이 팬들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대요. 굉장히 네. 좀 격양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용인이 되는 그런 어떤 비판 댓글 외에 네. 좀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협박을 하거나 강한 모욕을 이거 그냥 범죄인 거죠. 범죄인 겁니다. 이건 사실 이제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김홍건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 심한 댓글을 단 분들을 팬이라고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네. 비판은 팬들의 권리가 맞지만 가족 쌍욕하고 협박하는 건 이건 팬이 아니지 않을까? 팬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선처 없이 그냥 고소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요즘은 그 기사도 댓글이 사라졌고 네. 이런 문제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악플을 뭐 이렇게 좀 찾아보고 네. 보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많이 이제 팬들이 좀 비판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도를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들으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좀 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김홍건 선수도 이제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막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구단도 참 난감한 상황이고 선수 본인도 나름은 뭐 그런 고충이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리고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댓글들이 고소가 됐다. 그럼 법원에서 이건 문제 없다 할 것이고 법에서 좀 판단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댓글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댓글까지 이거 없습니다. 저한테도 온 것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 이런 댓글로 고소당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삼성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네.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4월 1일 정규 시즌 개막전이 지금 바로 대구에서 열립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표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좀 속보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네. 일요일 날 잠실에 갔었는데요. 네. 잠실에 갔었는데 어제 오전까지는 한 2만 1,000석 이상 예매가 됐어요. 그래 라파 한 2만 4천 가까이, 네. 2만 3천 몇 배. 네. 근데 외야 위층의 자유석 정도만 빼고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팔렸네요. 예매가 네. 됐고 WBC 부진했죠. 네. 야구계가 걱정이 컸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이 팬들께 정말 면목이 없다. 네. 근데 시범 경기에 정말 많은 팬들이 오십니다. 주말에 막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토일에서 유료 관중인데도. 유료 관중인데도 뭐 5만 분씩 5만 네. 분이 한 10만 명 가까이가 또 이렇게 개막전 예매도 지금 여러 구장에서 매우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인천도 거의 매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럴 네. 때일수록 야구인들이 더 정신 차려야죠. 최선 다하고 또 팬 서비스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네. 팬들께 감사한 마음. 이건 뭐 정말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삼성이 시범 경기 1위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까지 그러니까 네. 일요일까지 오늘 월요일 날 지금 6시 경기인데 네. 삼성이 저희가 이제 뭐 5시 한 40분? 30 시간까지 15분. 알려주시는 지금 건가요?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뭐 경기 전인데 거의 8할 이상에 네. 그죠. 근데 누구도 이 정도는 예상 못했어요. 연습 경기 때 오키나와 가서 제가 막 6연패 당할 때 봤어요. 야, 근데 이게 아무리 연습 경기지만 맨날 지니까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네, 처지죠. 네. 그리고 근데 오키나와에서 요미우리를 상대로 네. 그 나의 셀룰러 네. 스타디움에서 네. 요미우리 상대로 역전승을 딱 하죠. 근데 그것이 좀 네.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삼성 팬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야 이거 뭐 시범 경기는 잘해도 걱정이고 못해도 걱정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을 하죠. 네. 기대감이. 그리고 박지만 감독은 이겨서 나쁠 게 뭐 있어? 맞습니다. 의도한 네. 대로 이긴 거야. 그냥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이 2배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전만 썼어. 아니야, 우리도 시범 경기니까 여러 선수들 다 중용을 했는데 이렇게 또 뭐 의도대로 차라고 있고 네. 팬들께서는 이제 전력 보강이 없어서 진짜 화 많이 나셨거든요. 삼성 맞아요. 팬들께서. 네. 진짜 이건 뭐 하는 거냐? 야 적당히들 해라. 뭐 우린 뭐 완전히 뭐 이거 없이 하는 거야 했는데 박지만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그리고 지옥 훈련. 네. 박지만 감독 우리 7위 팀이야. 마무리 캠프부터 아주 1위하고 똑같이 네. 해가지고 언제 올라가? 네. 1위 놓은데 우리도 놀아?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요 세 바람에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이제 감독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형님 리더십, 좀 카리스마 약간. 근데 오랜만에 약간 이런 카리스마형 좀 신인 감독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저도 자신감 있어요. 넘칩니다. 네. 네. 카리스마 넘칩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봤는데 요즘에 외국인 선수들 특히 투수들 같은 네. 경우는 전담 보수를 두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있었죠. 네. 자기 편한 보수 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보수가 막 전날까지 타격이 개판이에요. 뭐 여기가 안 좋아 하지만 나와. 근데 네. 박지만 감독이 삼성은 이제 전담 보수 없다. 어, 이제부터 없다. 올해 없다. 그럼 이제 외국인 투수들 그 그렇습니다. 전담 보수제를 주로 깨는 이제 거네요. 지난해까지 김태구 네. 수아레즈, 강민호 뷰캔 이렇게 네. 딱 있었는데 시범 경기에서 어제 그제 계속 포수 바꿉니다. 그래도 네. 좋았어요. 전담 포수 없고 무조건 컨디션 좋은 선수가 나간다. 포수도 마찬가지다. 네. 전면적인 팀 내부 경쟁 선언입니다. 이건 팀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저는 명확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감독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워낙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화제가 되고 또 선수들 귀에도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말 그 선수 평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박지만 감독 같은 경우는 조심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할 말을 해야 하시더라고요. 할 말을 네, 정확하게 좀 하는 하죠.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까 선수들도 오히려 좀 오해를 덜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딱 그래. 우리 감독님 스타일이 이런 감독이다. 이런 알겠어요. 이렇게 또. 네. 네, 삼성 팬분들도 굉장히 화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지금 시즌 초에 기대치가 더더욱 크지 않을까. 네. 이제 정말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세요.